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원자의 표시와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오늘 배울 파트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원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이것은 지금 교과서 한쪽에 있는 페이지를 선생님이 캡처해서 넣은 거고요.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는 총 110여 종이 넘고요. 현재까지 118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원자는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 원소 기호라는 것은 우리가 원소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일 수 있죠. 그래서 원자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원소 기호와 함께 나타낼 때는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표시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요. 간단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원자 번호로는 이 원자 번호 가운데 있는 원소 기호라고 있죠. 원소 기호를 중간에다 쓰고요. 왼쪽 상단에 이제 질량수,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질량수를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왼쪽 하단에는 우리가 원자 번호를 체크를 하는데,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랑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원자 번호로는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내용이랑 같습니다. 원자 번호로는 원자 양성자 수를 알 수 있고, 원자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어떻게 같죠? 같음으로. 왜냐면은 왜 이게 같아요? 음? 왜냐면은 얘네들은 전자수하고 양성자수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원자는 우리가 이온이 아니에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또 중성이죠.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 수를 알면 당연히 전자 수를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빼면은 중성자 수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옆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써볼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소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L이에요. CL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의 원소 기호를 한번 원자의 표시 여기 양식에 맞게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가운데 원소 기호를 씁니다. CL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 상단 여기에는 뭐를 쓸까요? 네,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수를 체크를 하는 건데, 요거는 뭐였다? 바로 양성자 수와 더하기 중성자 수랑 더한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질량수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 CL의 양성자 수가 몇이냐면요, 요 CL의 양성자 수가 17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18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해당하는 질량수는 몇이 될까요? 이 둘을 더하면 되죠. 더하면은 우리가 35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35라고 적을게요. 또한 밑에 있는 왼쪽 하단에 보면 여기다 뭘 써야 된다 했죠? 바로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를 쓰고요. 얘는 우리가 양성자수라고 알 수 있죠. 우리 양성자수는 위에서 다뤘죠.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17이라고 쓰면 되겠죠. 17. 17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염소에 대해서 원자량이 35인 염소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뭐 어렵진 않죠. 자, 그럼 보면은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은 원소라고 해도 양성자 수는 같지만 뭐가 다르다? 네, 중요해요. 자,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가 있어요. 이러한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동위 원소라고 부릅니다.
양성자 수는 똑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요. 중성자 수만 다릅니다. 이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이 동위원소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나오네요.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으므로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는 양성자 수가 지금 1로 같아요. 양성자 수가 1, 즉 1번이죠. 원자 번호는 1번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수는 1로 같은데 중성자가 0, 1, 2 이렇게 다양한 세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수소가 있어요. 요 수소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다양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냐면요. 똑같은 수소라는 이름은 맞는데 얘가 양성자 수가 동일합니다. 양성수는 동일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봤더니 중성자 수가 다릅니다. 중성자 수가 달라요. 그래서 양성자 수는 동일한데 중성자 수가 지금 다른 이런 물질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수가 뭐였죠? 질량수가 맞아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였어요. 그러면은 이 수소는 질량수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다 다른 질량수를 갖고 있어요. 대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성자 수는 동일하고요. 자, 이러한 물질들은 우리를 뭐라고 한다? 통틀어서 얘기를 할 때 동, 위, 원, 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볼 게 바로 이 파트예요. 자, 그 수소로 이루어진 우리가 다양한 동위원소를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보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는 대부분은 중성자가 없어서 질량수가 1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양성자 수가 1이다. 이것만 갖고 있네. 얘가 곧 질량수가 되네. 왜냐면은 중성자 수를 원래 더해야 되는데 얘가 0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질량수로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외에도 중성자 수가 한 개인 수소는 질량수가 2인 거고 이거를 무거운 수소라고 해서 중수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만약에 중성자가 두 개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질량수가 3이며 삼중수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하고 여기 보면은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요거 잘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아까 했잖아요. 가운데는 원소 기호를 썼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는 뭘 썼다고? 질량수를 썼죠. 그래서 질량수가 3이에요. 그쵸? 이거 왜? 자 양성자 수가 1이고 자 중성자 수가 2니까 3인 거고 밑에 1이라고 쓴 건 뭐다? 바로 양성자수, 양성자수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렇게 썼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이중수소, 즉 중수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원소는 대부분의 동위원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원자량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자연계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동위 원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얘네들이 너무 많은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는데 우리가 원자량을 계산할 때는 하나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지 했더는 답변이 바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평균 원자량을 계산을 하자. 평균 원자량을 계산을 해보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원자량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을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 평균 원자량 값을 우리는 하나의 어떤 원소의 원자량을 우리가 칭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원자량을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 계산한 원자량을 평균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위에 있는 단순히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만 봐도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양이 그 존재 비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 비율을 고려를 한 평균 원자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에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아까 얘기했죠? CL, 염소, 염소에 대한 평균 원자량을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어떤 그 염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는 35CL하고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37CL이 있어요. 자, 위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요게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37은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게 바로 질량수입니다. 질량수겠죠? 야, 요거는 뭐다?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얘 35하고 37이면은 지금 양성자수는 동일한데 얘네 둘의 양성자수는 동일한데 근데 뭐가 다른 거다? 중성자수가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35, 37인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걸 한번 보면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텐데 볼게요. 자, 동위원소가 있어요. 똑같은 CL인데 하나는 35CL이고 37CL이에요. 이게 지금 봐봐요. 양성자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동일하죠. 근데 중성자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달라요. 중성자수는 18이랑 20이랑 다릅니다. 얘네 둘이를 각각 더한 게 뭐였다? 바로 원자량이죠, 원자량. 35인 거고 37인 거고.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존재 비율이거든요. 요거는 선생님이 문헌값에 따로 있는 거니까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알려줍니다. 존재 비율은 알려주기 때문에 이 존재 비율에 따라서 원자량이랑 잘 계산을 하면은 해당하는 평균 원자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에 있는 보면은 자, 여기 대표적으로 CL의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는 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자, CL의 평균 원자량 하면서 자, 35CL 있어요. 보면 35죠. 35CL의 원자량이 얼마였다? 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35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35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CL도 35짜리잖아요. 여기 원자량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썼죠. 여기다 곱하기 해당하는 존재 비율 얼마였죠? 아까 여기 보면 따라가 존재 비율. 그러면은 75.76이에요. 맞죠? 75.76이 존재 비율이니까 100 중에 전체 100 중에 75.76에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얘네 둘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7CL 있죠. 37CL이 있는데 얘네의 원자량은 몇이었죠? 자, 따라가. 37이에요. 그쵸? 앞에 써있는 요게 저기 질량수니까 37이고 여기다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얼마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존재 비율 37CL의 존재 비율 얼만큼 된다? 따라가면은 24.24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24.24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줍니다. 이러면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35.5. 즉,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35.0의 원자량을 갖는 CL이 75.76% 있고, 근데 37.0인 CL은 24.24%가 있네. 그래서 얘네들을 둘 다 고려를 하니까 35.5라는 평균이 나온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 원자량에 대한 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그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고, 프린트에 있는 여러분들 내용 있잖아요. 그걸 한번 채워보고,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예문인 여기 보면 붕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붕소에 대한 예시를 한번 풀어보면서 빈칸을 채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